안녕하세요. 날잡구나 민원연 회원 인터뷰 4호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요. 민원연의 대표님이신 정현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정현우 대표님, 민원연에 언제 처음 들어오셨나요? 그게 91년인지 2년인지 당시에 그때는 이제 민원연이 아니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당시였습니다. 당시 이제 정동희 의장님께서 그 우리 단체를 좀 더 시민 속으로 다가가자 아마 그런 취지여서 언론학교를 처음 만드셨어요. 만드시면서 그때 당시에 사무국에 계시던 같이 공부하던 한 분이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강의를 하냐 그랬더니 광고 관련 강의를 좀 해달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때 아마 우리 김연경 처장께서도 네네. 그 강의를 들은 걸로 네, 알고 강의에 있고 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민원연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대표님 처음 오셨을 때 또는 민원연 처음에 접했던 91년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언론 지형의 변화, 우리가 말하는 사실 우리는 민주언론 운동을 하겠다고 어찌됐든 계속 이렇게 민원연에서 이렇게 일을 네. 하고 있었잖아요. 그 언론 지형의 변화 그리고 언론 운동은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뭐 잘해왔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런 변화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를 굉장히 많이 썼죠. 당시에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언론운동이라는 게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기득권 언론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중심이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방송 쪽은 보면 KBS나 MBC 경우에 당시에 노조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오공청산 프로그램들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획적인 그렇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네네. 아마 당시에는 정치 권력이 방송에 개입하려고 해도 당시에 노조 활동이 워낙 활발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원연이 직접적으로 방송의 정상화나 혹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민원연이 특별히 앞장서지 않더라도 아마 내부 노조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기였고 네. 그래서 민원연은 주로 당시에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데하고 또 신문시장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장의 압력으로 변질돼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주로 감시하는 활동들을 하고 그렇네요. 또 이제 88년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고 난 이후에 이런 진보적인 진영 당시에 우리가 말지도 발행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론에 그 공정하고 제대로 된 보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며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98년인가요? 조선일보가 당시에 이제 본격적인 외국 보도를 하면서 특히 최장집 교수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 보도를 하면서 지식인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안티조선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었죠. 그걸 하고 동시에 야 이게 그냥 단순히 안티조선 운동만 가지고는 잘 안 되겠구나. 어떻든 그런 보도가 만들어지는 구조와 제도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민원연 언론노조 이런 데 중심돼서 언론개혁 그 뭡니까? 시민연대. 시민연대를 네.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언론개혁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언론 법제 투쟁을 좀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방송법, 통합방송법을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 또 2000년대 참여정부 막 들어오면서부터 신문법을 포함한 이런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곤 했었죠. 지금 제가 여기 질문지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 이정희 PD가 정말 궁금해서 한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 2008년에 대표를 하셨는데 네. 대표도 오래 하셨어요? 그때 4년인가 4년 그죠? 했습니다. 예. 2018년에 또 대표가 되셨습니다. 민원연을 너무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그 했는데 제가 원죄가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2008년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 막 출범할 때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2008년부터 제가 12년까지 대표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갚아야 될 뭔가 부채가 생겼다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 네. 공영방송 장악을 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때 김 처장께서도 같이 하셨지만 방송 장악 및 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 행동 만들어 싸웠어요.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때는 광화문에서 그
KBS 여의도까지 걸어서 가서 KBS를 에워싸가면서 KBS를 지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검찰이니 뭐 이 오만 기관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 KBS를 장악했잖아요. 정윤주 사장을 강제로 해임하고 불법으로 해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장악해 들었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못 막은 꼴이 됐고 그리고 한 2년인가 있다가 KBS, MBC도 엄경 사장 물러가고 김재철 사장이라는 인물이 와서 공영방송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게 뭐 제가 자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던 게 그때의 2008년부터 12년까지 할 때 그때 당시였던 거고요.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미디어법 개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아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장애인들 일종의 영부 집권까지는 아니지만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 언론들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는 신문과 방송 겸용이 못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걸 강제로 이제 미디어 악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국회에서 날치기하고 재투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디어 악법을 강화를 했고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종편을 낳았고 아마 그렇게 2009년에 미디어 악법이 통과되고 2011년 12월인가 그 종편 사사가 출범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12년을 그만두고 나서 어떻든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됐던 문제는 2017년, 18년 이때 돼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는데 하나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종편 문제를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조금 당시에도 조중동 방송 저지 범국민행동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제대로 그걸 저지하지 못했던 원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퇴출 못 시키고 물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퇴출을 못하고 물러나게 생겼네. 그래도 어떻든 그것 때문에 종편 떼집 프로그램 했고 시민들께서 뭐 열심히 우리 그 참여해 주시고 또 가입해 주셔서 그 어떻든 견제하는 역할을 우리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차장께서 열심히 잘 해주셨고. 아니. 그 이제 어찌 됐던 간에 대표님께서 종편을 퇴출하는 그런 대표가 딱 되셨어야 되는데 그게 못 된 게 제가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 4개 중에 한 방송사라도 퇴출시켰어야 되는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뻤던 일은요? 기뻤던 건 별로 없어요? 없었어요. 참. 민원연 대표가 별로 이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군요. 훌륭한 자리이기도 하고 할 역할이 많은데 제가 그걸 보람 있는 일을 제대로 못 해낸 거죠. 어떡하나. 다만 이제 그 회원들이 굉장히 늘고 회원들 모시고 같이 수련회 가거나 이랬을 때 그분들 뵙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었죠. 그러시구나.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 들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6년을 지금 사무처장 했는데 이제 이완기하고 박서군 대표님 두 분과 4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윤호 대표님 그리고 이렇게 세 분의 공동 대표를 모시고 또 2년을 했어요. 그런데 정윤호 대표님이 다른 대표님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대표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대표님이 듣고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들으라면 들으라지요. 좋은 고맙습니다. 대표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활동가들한테 좀 따뜻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민원연 활동가가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제가 보기에 거의 세상에 있는 직업 중에서 다른 시민단체도 다 어렵겠지만 특히 민원연 활동가가 요구되는 자질도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비해서 돈은 되게 찔끔 받고요. 그런데 또 어찌됐든 업무량도 많고 수준도 높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인데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저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참 활동가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계신 편입니다. 대표님께서 올해로 이제 대표를 그만하시겠다라는 뜻을 밝히셔가지고 지금 그 총준위에서는 이제 새로운 대표진을 막 이사진을 막 생각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을 그만두신다고 하셔가지고
뭔가 그 미스코리아 퇴진 그 나갈 때 하는 것처럼 뭔가 그동안 나는 민원연 대표로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지난번에 6년, 요번에 또 2년, 그러니까 4년, 2년 이렇게 해서 6년씩이나 민원연 대표를 하시면서 가장 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도 이명박 정부 때 대표님이 대표하실 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 민원연이 실제로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네.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정부는 압박해오고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해서 막 하고 거기에 무기력하게 할 만큼 아무리 해도 계속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대표님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랑 할 때는 조금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은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언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기력함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대표님을 그만두시고 조금 전에 이제 내가 진작에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소회를 전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총편 문제를 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제가 2년 만에 그만두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저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선수를 교체해서 더 훌륭한 선수가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대표진께서 어떻든 총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이 운동장을 바로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굉장히 어렵다 싶은 것은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이런 미디어 말고 네. 유튜브 시장이 워낙 혼란스러운데 네. 이 문제를 언론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답이 현재로서는 뾰족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그 단체 안에 있는 활동가들이나 혹은 여기 임원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종편 문제에다가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사회의 공론장 왜곡이 생길 건데 여기에 우리 모두 힘을 다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우리 민원연이 새로운 체제로 출범하면서 뭔가 신선한 기획과 에너지를 가지고 잘 해주실 걸로 믿고 저는 이제 회원으로 돌아가 제가요 민원연에 와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상을 줬습니다. 매달 이달에 좋은 보도도 드리기도 하고 또 총회 때나 연말 되면 여러 가지 상들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연에 와서 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퇴임하는 날 신입 뭐 하나 회원사 상하고 좀 다른 뭘 패를 주실지 모르겠는데 상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해서 열심히 회원으로 나와서 혹시 탈퇴하셨다가 다시 신입 회원상을 노리시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어렵다고 보면 최고 회원상을 목표로 와.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목표이기 때문에 네. 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진짜요? 누군가가 긴장하겠는데 최고 회원상 라이벌이 상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네요. 저도 그런 목표를 네. 하나 또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이번 총회가 되면 새로운 민원연이 진영을 갖추게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주시면 그럼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총편도 퇴출시키고 이 유튜브도 감시를 잘해서 네. 일그러진 미디어 시장을 바로잡아 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너무 큰 짐을 차기 유버진에게 던지고 마치 폭탄을 던지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 그거를 완전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진짜 그건 꼭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를 이제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저희 이 소식지에 이제 나갈 때면은 아마 이제 총회 소식이랑 이렇게 같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회원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신 회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회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언론운동이라는 게 활동가들께서 굉장히 애를 쓰시지만 그걸로는 언론운동으로 우리가 꿈꾸는 언론개혁이 한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앞으로 좀 더 민원연한 행사가 됐던 언론운동에
조금 더 시간을 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자주 뵈면서 민원연이 더 강한 힘으로 언론 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접 뵙지는 많이 못했지만 앞으로 제가 모범적인 회원으로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조만간 그 최고의 현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소식지에 등장하실 때까지 최고의 현상을 받으면 또 그 해 마지막에 인터뷰를 또 한번 하는데 또 다시 회원 인터뷰를 몇 년 후에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달 소식지 그 날 잡구나 민원연 인터뷰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